네, 라우드 클래스입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처음에 진행하게 되는 클래스 매니저 박이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곧 유은식 교수님의 웨비나 AI로 실무 생산성 200% 높이는 UX UI 클래스 그 웨비나 곧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좀 이제 내용 되게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꼭 끝까지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이 내용의 본 강의가 지금 현재 얼리버드 할인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 할인이 좀 오늘 자정에 마감이 되니까 채팅창으로 링크 전달 드리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강의 내용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곧 웨비나 시작할 텐데요. 저는 교수님한테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이크랑 카메라 켜주시고 웨비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은식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우드 클래스랑 같이 또 웨비나 또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퇴근 시간이고 저녁 시간인데 또 바쁘신 중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좋은 중요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생성 AI가 지금 굉장히 화두죠. 이것들이 이제 UX UI 디자이너에게 또 UX UI 디자인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그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번에 같이 라우드 클래스랑 진행하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이번에 웨비나 참여하시면서 Q&A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 시기인데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좀 질문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맨 뒤에 Q&A 시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0분에서 60분 정도 네,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같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전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UX UI 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석사, 박사부터 인터랙션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하면서 지난 한 거의 17년, 18년 동안 국내에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랑은 이 선행 UX UI 관련 과제들과 이제 프로타이핑과 이러한 부분들을 과제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그동안 한 제가 10년 정도 진행했던 과제들은 이 UX UI에 대해서 그러니까 AI에 대한 UX UI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들 HMI, UX UI 쪽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생성형 AI가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가져온 변화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AI를 통한 UX UI 디자인에 대한 혁신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한 2년 정도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계속 또 실습과 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했죠. 우선 시대가 언젠지를 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2016년도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씨를 이겼던 사건이었죠. 이런 것들은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특정한 역할만 잘 하는 애들이죠. 바둑을 잘 두거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운전을 잘하거나 드론을 잘 조종해 주거나 이러한 식으로 특정한 태스크만 잘 수행해 주던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GI로 넘어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일반 지능이다. 이거는 인간처럼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해서 또 우리 인간이 사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인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생성형 AI가 이 변곡점에서 넘어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굉장히 인간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뛰어나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GI의 등장은 우리가 일하는 산업과 서비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AGI가 언제 이제 나오냐라는 얘기들을 이제 했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현은 2040년 나와 있었는데
올해 초에 1월 달에는 이제 잭슨왕 대표님, 엔비디아 대표님이죠. 이분은 2030년쯤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10년을 앞당기셨어요.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근데 이제 2달 전에 일론 머스크는 아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면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1, 2년 정도면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도 여러분도 한 지난 1, 2년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 속도도 보셨고 기업들도 거의 생존에 대한 그 위험성을 느끼면서 인공지능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아주 더 빨리 이제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AGI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UX, UI 디자인하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큰 변화를 필수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픈AI에서도 이제 GPT-S 스토어를 올해 초에 벌써 이제 공개도 했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특정 지역에서 이제 서비스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혁신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앱 스토어가 출시가 되면서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었죠. 사실 UX, UI 디자이너가 많이 필요해진 것도 이런 그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AI 챗봇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혁신과 변화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골든 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2024년, 2025년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시기를 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어떤 산업이나 서비스를 AI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AI로 전환을 시킨 어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앞으로 좀 더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UX UI 디자이너들도 AI를 통한 대전환 시대에 일하는 방식을 AI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 그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제가 볼 때 UX UI 디자이너는 이제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에 다 AI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자 경험을 전달해서 가치 있는 경험까지 만들어 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제는 앞으로 UX UI 디자이너들은 할 일이 더 많아 보인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이제 UX/UI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다양한 뉴스들을 보고 계시지만 이 AI에 대한 기술 수준이 아주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이미지 생성 AI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미드저니죠. 미드저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버전 1이 처음 나왔던 게 2022년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년하고도 네, 지금 7개월 7월이니까 한 좀 됐죠. 네, 어쨌든 그 2년이 아직 2년 넘었군요.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처음에 2022년에는 이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이제 빨간 머리엔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한 건데 이 1, 2, 3 버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 이미지가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 버전 이때가 참 또 재밌게도 챗GPT 3.5 버전이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엄청 화두가 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2022년 11월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에 엄청난 이 버전 업들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이 정도까지 이미지 퀄리티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앞으로는 뭐 2, 3년 또 금방 가잖아요. 2, 3년, 또 7년, 10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는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미지 생성 AI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들은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영상 생성의 런웨이로 이제 만들었던 영상인데 사실 작년만 해도 영상 퀄리티가 이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자꾸 인물이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어디 쓸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거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할로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 이제 광고 영상, 이벤트 영상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햄버거를 먹지만 좀 기괴한 이런 영상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에만 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소라가 공개가 됐었죠. 하고 또 몇 주 전에는 이 런웨이에서 이제 버전 3, 그래서 젠 3 모델에서 이제 알파 버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2랑은 그냥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2 버전에서는 이미지를 연속형으로 바꿔서 약간 영상처럼 보이게 해준 방식이었는데 이 젠3 모델부터는 거의 이 소라랑 거의 모델 방식이 비슷하고 사실 이게 그 이 챗GPT 그 토큰화된 모델이랑 거의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이 방식을 통해서 거의 대상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대상들을 인식을 하고 동작이나 이런 변화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1분짜리 롱테이크 영상도 영화처럼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식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AI의 발전 속도면은 우리 디자이너와 창작자에게 미친 영향력은 뭐 어마무시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하고 이제는 그 AI로 우리가 이제 뭔가 디자인을 하지만 얘는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 디자인 프로세스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했던 시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생성 AI들을 써가지고 프로세스적으로 각 단계마다 필요한 AI들을 도입을 하고 이 전체들을 이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작업들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 당연히 UX, UI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도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과 AI 디자인 시스템 관점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서 가끔 이제 영상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그 아는 분이 영상을 제작하는 걸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뭡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의 컴피 UI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걸로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영상을 제작할 때 과거처럼 뭐 영상을 찍고 소스를 써서 이제 프리미어 편집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드 구조를 짜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가는지 그 이미지를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리고 각 씬별로 어떠한 효과들이 적용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게 돼 있는 거죠. 그때 만들었던 영상을 뭐 일부만 잠깐 몇 초. 네, 오늘 UX UI가 주로 해서 만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도 제작이 되죠. 네. 이것도 이제 스토리도 이제 챗GPT를 통해서 스토리를 짜고 그리고 들어있는 내용들 이제 미드저인으로 또 이미지 생성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미지들을 이제 영상화로 이렇게 그 컴피 UI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시켜본 사례입니다. 네, 이 정도만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과 플로우가 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들은 이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해오던 방식 자체가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디자인하는 시대가 아니라 AI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디자인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 AI에 대한 도입들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자꾸 이제 가게 되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특별히 또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AI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하는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의 많은 시간과 이러한 비용들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AI 도입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많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이건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집을 짓는 회사예요. 좀 개념이 좀 파격적이죠. 이 회사에서도 건축을 하면서 이 건축을 도와주는 AI를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AI는 이제 사용자랑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이너가 이 AI를 가지고서 사용자 요구 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서 뭐 어떤 집에 살기 원하는지, 뭐 방은 몇 개인지, 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은 그 방에 대한 구조 그리고 그 각 방마다 어떻게 인테리어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성 AI로 생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그 변화들은 엄청난 그 변화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위에 있는 거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구사항 반영해서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렌더링해서 그 내용 다시 보내주고 결과를 피드백 받고 이런 게 거의 한 2주씩 걸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당일날 손님이 찾아왔을 때 클라이언트랑 상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해야 될지. 그랬을 때 거의 회사 입장에서도 한 2주의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 2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저 UX 프로세스 상에서도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분석이나 투입돼야 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 단축시키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개인의 생산성을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AI 도입들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이제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저희는 이제 또 UX UI 또 전문가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UX UI 디자인 쪽, 아니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쪽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AI가 이 UX UI 디자인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UX UI 디자인 관련해서는 GUI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UX UI,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와서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우리 디자이너의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그 GUI 디자이너들의 시대가 있었죠. 이때는 사실 디자이너들이 별로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주는 사람 정도로 회사에서 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고 개발자들이 중요하고 디자이너들은 그냥 부수적인 존재야라고 잘 인정을 못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대중화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 UI UX라고 하는 이 경험이 중요하구나. 특별히 이제 애플 같은 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도널드 문 노먼 이제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경험 아키텍처라는 이제 직함을 쓰면서 이런 UI UX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애플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UX 전담 부서들이 다 생기고 큰 IT 기업들은 UX UI 디자이너들이 아주 채용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모든 학교 제가 석사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국내 한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국내 디자인 대학들에는 학부나 뭐 대학원들 다 UX UI 디자인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까지 통합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만 너희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야, 경험을 다 통합을 해서 관리를 좀 해줘. 왜냐면 고객들은 모든 경험을 다 통합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의 역할이 좀 높아졌죠, 위상이.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로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 그리고 또 서비스에 대한 경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험 디자이너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요즘엔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면은 이 경험을 전체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야, 경험을 관리하는데 그럼 회사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들에 대한 가치도 너희가 거기에 연관돼서 디자인을 해주는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런 상품 기획 같은 것들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함이 생기면서 원래 예전에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저희가 그냥 통칭해서 이제 부르죠.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인 역할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깊이 관여해서 한 역할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GUI 때까지만 해도 껍데기만 만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보니까 너희가 아주 이제는 그 전반적인 경험까지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까지 관리한 측면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AI 디자이너의 시대로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얘기한 대로 지금 AI 기술에 대한 변화가 이제 크기 때문에 AI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필요해졌죠,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과정을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직접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기보다는 전체적인 AI 시스템을 빌딩을 해서 각 우리가 디자인 단계마다 어떤 AI를 어떻게 쓸지를 세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AI를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작업을 시켜주고 전반적인 플로우랑 그리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해주고 데이터 학습은 또 어떻게 시켜서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 건지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까지도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UX UI 디자이너들도 AI 디자이너로서의 직무로 이제 전환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UX UI 디자인 해오던 과정들을 AI 시스템을 세팅을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또 출력값을 평가하고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관리해서 그러니까 AI를 통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그 관점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제가 2024년, 2025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죠. 아직도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실제 그 어떤 상업적인 디자이너 분들에 대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기 시장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인간이 하고
또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은 AI가 분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형태로 자꾸 이제 넘어가게 되는 시기고요. 결국에는 AI와 이제 인간 디자이너가 함께 조화롭게 작업하는 형식으로 자꾸 디자인 과정들이 많이 이제 변해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런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챗GPT 같은 이런 모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파격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UX UI 디자인을 쭉 해오면서도 사실 계속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썼었어요. 뭐 사용성 평가를 자동화해 주는 것들도 써보고 뭐 A/B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 썼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정성적인 데이터를 다뤄주기보다는 뭐 클릭률을 이제 재준다든지 뭐 시간을 재준다든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뭐 그래프화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UX UI 디자이너들이 다루는 거는 대부분 다 언어적인 게 되게 많아요. 텍스트. 그러니까 모든 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통합하고 분석하고 검색하고 창작해가지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드는 또 UI 디자인 쪽으로 넘길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또 연결이 되는 멀티모달에 대한 관점들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생성 AI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 UX UI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가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어떤 디자인 방법론들의 전반적인 적용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들도 이제 UX, UI 디자인하는 프로세스가 AI랑 같이 디자인하는 단계로 바뀌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방법론도 AI랑 같이 이제 하는 관점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러한 그 생성 AI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를 아주 잘 생성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다룰 수 있는 텍스트 생성 AI들, 챗GPT가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다루는 것들. 요거는 이제 미드저니가 아주 이제 대표적이죠. 왜냐면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가장 이미지 생성 AI들을 뭐 많이 써봤지만 제일 퀄리티가 좋고 프롬프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테이블 디퓨전도 아주 좋죠. 제가 아까 뭐 영상 만든 것들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렇게 컴피 UI식으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제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뭐 스테이블 디퓨전까지는 쓰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저처럼 조금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것까지 만드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지만 UX UI 디자이너들은 어차피 이렇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이런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조정하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까지는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제 컴퓨터 사용이 이제 고사양이 필요하고 많은 세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드저니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여러분들 잘 쓰셔도 우리 UX UI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충분히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얘기 드리지만 이번에 최근에 이제 피그마 AI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아, 앞으로는 이제 피그마의 시대가 진짜 오나 보다 이제 싶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UX UI 그 도와줄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들 얘기하는 거는 아 이제 그동안 나왔던 스타트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피그마 AI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UX, UI 디자이너들이 또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다른 쪽 분야 뭐 디자이너들이 안 쓰고 UX, UI 디자이너들을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뭐 피그마 AI나 뭐 갈릴레오나 아니면은 UX 파일럿이나 뭐 프레이머, 유이자드 이런 중요한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상위 단에서는 우리가 언어 모델, 이미지 모델을 잘 쓸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우리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서는 이제 하위 단에 있는 이러한 그 도구들을 잘 쓰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UX, UI 디자이너들이 생성형 AI를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UX UI 디자이너에 다루는 것들이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사실 다 모든 걸 이제 언어로 하고 있는데 생성 AI를 다룰 때도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 생성 AI와 대화하고 요청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 생성 AI들이 가는 방향들은 거의 인간처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챗GPT 이제 4가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되면서 공개가 됐는데 점점 사람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거의 인간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감정적인 부분과의 소통을 하려는 그런 관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처럼 만들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자연어를 체계적으로 잘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더 고차원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면은 언어적인 부분, 어휘적인 부분, 문법과 표현이 더더 이제 발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언어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생성 원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이런 토큰화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왜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서도 원칙과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런 3원칙들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맥락을 포함하고 또 구조화된 형태로 결과를 요청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다양하게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적용해 왔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과값이 더 좋냐, 아니면 저렇게 요청했을 때 결과값이 더 좋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냐 이러한 부분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엔진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UX, UI 디자이너들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원칙과 기법들로 다시 이거를 이제 재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정의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법들을 이제 저희까지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UX, UI 리서치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롬프트로 만드는 부분까지 우리가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자동화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 코딩 하듯이 실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요청하고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체계적인 프롬프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UX, UI 방법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인터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녹음된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다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 얘를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우리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인 프롬프트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또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실습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뷰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UX 라이팅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출력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심으로써 요청을 하고 또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된 결과를 독적으로 일관성 있게 생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롬프트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이제 GPTS가 굉장히 이제 다 이제 우리 유료 계정 쓰시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만의 챗봇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UX UI 디자인 과정에서 텍스트를 다루는 애들을 다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챗봇 형태로 이 프롬프트 엔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학습과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직접 이런 그 텍스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분석했다면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애를 대신 만들어 놓고 걔랑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한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를 읽지도 않고 그냥 이제 얘한테만 넣어서 자동으로 결과를 뭐 받는 거는 뭐 바르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텍스트 생성 AI 시대이기 때문에 분석이나 통합하는 작업들을 얘한테 이제 맡길 수도 있지만 UX UI 디자이너들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서 인사이트를 뽑는 것들은 여전히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2명, 3명, 4명 하던 작업들을 혼자서도 AI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적인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 측면들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그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3주차, 4주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이미지 생성 AI를 다뤄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관점을 같이 공부하고 UX, UI 디자인 과정에서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잘 설명을 해주면은 AI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입시할 때는 그 손으로 그 사비 연필로 이 석고상을 아주 열심히 그렸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말로 그리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언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필요해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말로 잘 풀어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 만들 때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가 뭔지, 배경이 뭔지, 스타일은 어떤지, 빛은 조명은 어떤지, 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각각의 요소별로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룰 때 주로 페르소나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많이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런 인물에 대한 요소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인물을 정확하게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프롬프트 능력들 그리고 뭐 이런 뭐 연령대를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조절하는 것들도 필요하죠. 하고 전반적인 화면의 구성과 이제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작업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내가 요소를 원하는 형태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네, 저희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일한 인물을 생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인물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같이 또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전체적인 시나리오나 이제 구성들을 일관성 있게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죠. 이런 것들도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서 시나리오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식들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미드저니가 이제 이미지 스타일을 거의 웬만한 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아니면은 저희가 좀 다양한 어떤 과제마다 좀 이미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스타일이 좀 다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실사적인 느낌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 생성 방식들을 기본 원리들을 학습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언어로 이제 그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림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구도라든지 이러한 그 카메라 시점에 대한 변화들도 다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는 구도와 각도에서 원하는 결과값들을 내가 이 체계화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시게 되고요. 또 이미지 투 이미지 방식들을 통해서 첨부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결과값들을 생성하고 또 원하는 인물에 대한 인상이나 조합들을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학습을 하고요. 뭐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도 이제는 그 이미지를 하나 주고 거기에 대해 요청값들을 줘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학습을 다 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결국에는 이 텍스트로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텍스트로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 내가 실제로 넣은 프롬프트들이 얼마나 이 생성 AI가 잘 인식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해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같이 학습과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가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이미지를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또 이미지를 넣는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밟아 나가시게 되고요.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뭐 페르소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나리오 작업들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제 문서화를 시키게 되는데 예전에는 다 이제 어떤 그 그림 뭐 잘 그리시는 분들 팀에서 시각 디자인 학부 때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텍스트 프롬프트로 변환시켜서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작업을 해가고 또 이미지 자체를 일관성 있게 만들고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구체화시켜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방법들이
적용을 하고 실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돼 있죠. 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 때도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우연히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넣어서 일관성 있고 내가 원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시각적인 UI 쪽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프로타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뭐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들, 뭐 우측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프롬프트들의 약간의 그 변화를 통해서 스타일의 변화를 다 계속 가져가고 이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소스를 살 필요가 없죠. 이제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아이콘들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고 또 이제 전반적인 무드보드를 만드는 작업들도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드보드를 만드는 어떤 작업들, 스타일에 대한 큰 방향성들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파트는 이 UI 디자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미드저니랑 이제 챗GPT를 통해서 앞단에 봤던 그 주제 두 가지가 중요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요 UI 디자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피그마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제가 이 교육과정을 계속 지금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해졌고요. 이 언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UI를 만들어야 되는지들을 먼저 체계화를 시키는 이런 그 GPTS를 통해서 만든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갈릴레오 AI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 자연어로 우리가 이 원하는 UI를 요청을 하게 돼 있죠. 물론 이 UI가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형식들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근데 UI 가이드라인을 꽤 잘 준수를 하고 있고 또 언어를 통해서 얘랑 대화하면서 UI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업적인 UI 결과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프롬프트 엔저닝 통해서 어떤 식으로 UI 디자인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피그마가 업데이트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땐 갈릴레오 AI처럼 이렇게 언어적으로 소통하면서 UI를 이렇게 다듬어 갈 수 있는 도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AI를 그래도 여러분들 꼭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켰고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UI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요청 사항들을 역시 언어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한테 요청을 하면은 원하는 형태의 프로타입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도 세부적인 어떤 조정들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그 결과물들을 얻은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 이제 피그마랑 다 연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피그마를 연동을 해서 이제 세부 조정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 피그마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정말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한 저기 한 1000개쯤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분절적으로 쓰던 AI들을 아예 그냥 피그마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피그마가 이제 기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이런 그 개발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타입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요소를 생성하거나 UI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피그마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AI 그 기능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신청을 이미 이제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이제 개설했을 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쓸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제가 고려하면서 어쨌든 현재까지 오픈된 부분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피그마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가져가 보려고 계속 교육 과정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피그마 슬라이더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대부 모드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피그마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UI 그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으로도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이 UI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작업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 자동화로 생성된 UI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부분들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작업된 UI를 이제 사용성 평가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이자드나 메이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UT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또 자동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한 6명, 7명, 많아야 뭐 20명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온라인 상에서 조금 더 자동화해서 이런 유저빌리티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식까지 해서 결과를 가져가려고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의 결국에 이제 큰 이제 특징은 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UX UI 디자인을 수행하면서 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로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생성형 AI랑 같이 진행을 하는 이 프로세스 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과정에 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전반적인 이 생성형 AI를 통한 디자인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고요. UX UI 디자이너들도 각 분야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제품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그리고 또 뭐 패션 디자이너 이런 분들도 자기만의 분야로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분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UX UI 디자이너가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특성이 있어요. 다른 분야들은 다 시각적인 결과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굉장히 이렇게 뭐 인터뷰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나리오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이미지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UX, UI에 특화된 AI를 어떻게 다루고 결과물까지 또 실무에까지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원리들을 학습하시고 그 원리를 실제 여러분들의 실무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관점에서의 그 교육과 어떤 실습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이번에 그 웨비나 참여하시면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 질문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봐도 궁금한 게 많은 그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요. 질문들이 보니까 근데 조금 그 유형이 좀 이렇게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질문들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그 질문들 몇 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여기 안 나왔어도 여러분들 그 뭐 질문 이렇게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미리 올려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같이 또 이렇게 답변 드리고 이렇게 토의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들 한 몇 가지 같이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양한 AI 툴이 많은데 그중에 나에게 맞는 툴 선택에 눈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AI 툴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입문 단계에서 이것저것 써보려니 배울 것도 많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막 업데이트 소식, 또 새로운 AI가 나왔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 뭐부터 학습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이 좀 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생성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UX UI 디자이너는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용어들, 어떤 요소들을 다루고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미드저니가 좋습니다. 현재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이미지 퀄리티도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는 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서 거의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른 AI 비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드저니 같은 도구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할 수 있는 게 상위단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 그 UX UI 파트로 이제 가면서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피그마를 조금 더 이제 피그마 아직 근데 업데이트가 다 완전히 되진 않았기 때문에 피그마나 이제 갈릴레오 AI나 유이지아드 같은 도구들을 쓰셔서 내가 UX UI 프로젝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된 태스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든 교육과정 이런 원리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언어를 잘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이미지를 잘 다룰 수 있게 해줘서 기본기가 항상 중요하죠.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UX, UI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AI를 다룰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실무와 맞닿을 수 있는 AI들 도구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요 원칙과 구체화돼가는 요 방향만 잘 이해하시면은 지금 이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AI들이 앞으로 바뀌어도 저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텍스트를 다루는 것들, 또 이미지를 다루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동일하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정순 씨가 저기 올려주셨는데 피그마를 전혀 모르는데도 사용 가능하다고 이제 하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그마가
사실은 기능의 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기능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그 몇 년 동안 아주 이제 거의 우리 인간에게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우리 UX UI 디자이너들이 특별히 좀 AI랑 같이 이제 갔을 때 제가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같이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물론 피그마에서 뭐 가리키는 내용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이 100이면은 우리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적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AI랑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교육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그마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네,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하신 거는 기존에 하나도 안 써보셨어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어요. 뭐 갈릴레오 AI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드저니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번 과정은 이제 교육이랑 실습까지 같이 진행하고 이제 실습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초 단계부터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AI를 이용해서 디자인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생성한다 뿐 아니라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 AI를 어거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용성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뭘 배웠으면 우리가 실무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주더라. 이렇게 여성 모델을 그렸는데 아주 멋지게 잘 생성됐다. 이런 거는 우리의 실무에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는 사실 AI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AI가 나왔기 때문에 AI를 써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디자인하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꽤 효과적인 도구가 나왔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다룬 내용들은 결국엔 여러분들 실무에까지 가져가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체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실무에서도 인터뷰라든지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 인터뷰를 하고 왔을 때 거기서 나온 녹음 데이터들을 어떤 챗GPT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명에 대한 데이터를 또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통합된 하나의 결과로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 우리가 해당하는 문서들도 어떻게 문서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다루는 것들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것들이나 UI를 다루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바로 활용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기업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모델들을 좀 쓰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큰 우선은 기본적인 이런 원리들을 학습하시고 이해하시고 실무에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같이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하고 또 다음 질문 또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요새 프롬프트 디자이너 채용 공고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실험적이거나 단발성 직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 직무인지 구직자 입장에서 판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UX, PM 등등 시대별 직군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용어는 열심히 가르쳐 쓰지만 옥서를 가리는 과정인 구인 기업이나 구직자 모두에게 어렵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 프롬프트 디자이너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니까 조금 방향은 이제 프롬프트 디자이너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AI 디자이너, 이제 AI 디자인 뭐 이런 표현들을 오히려 이제 많이 쓰고, 제가 봐도 프롬프트 디자이너보다는 저도 용어를 되게 많이 고민해봤는데 AI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를 디자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AI를 실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AI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그 AI를 통해서 나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AI 디자인, AI 디자이너라는 어떤 용어가 괜찮겠다 하고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 지금 여러분들 뭐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 이런 사이트에서 AI 디자인, AI 디자이너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그 채용 공고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올라오는 작업들은 뭐 미드전이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AI에 대해서 이제 그 활용되는 그 UX UI 디자이너들도 엄청나게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런 그 어떤 생성형 AI를 서비스나 이런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직군들이 또 많이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이 생성형 AI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생산성 있게 높게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변화는 저는 되게 단순히 트렌드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메타버스가 막 당장 올 것처럼 막 했었는데 사실 대중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아이들이 쓰는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썼던 몇몇 이제 플랫폼들은 이제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했었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안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줌은 엄청나게 쓰게 됐죠 우리가. 왜냐면 줌은 써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AI의 근데 이러한 그 변화들은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대 트렌드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중에 하나지만 거의 그 전체 이상을 다룰 정도로 아주 큰 변화고 실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통한 이 디자인 관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 학습해 나가시면은 아주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생산성과 작업 능력을 높이고 또 이런 AI에 대한 UX, UI 설계하시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관련해서 나오셨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너무 어려운데 수익화를 위해서라면 미드저니만으로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AI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으시면은 스테이블 디퓨전까지 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미지를 미드저니는 굉장히 이미지 잘 만들어지고 우리가 좀 세부적인 조정까지도 가능하지만 미드저니는 좀 접근성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세팅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 PC 자체를 굉장히 고사양을 써야 되고 하지만 그 다양한 익스텐션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이미지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환도 시키고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은 이미지 쪽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분야면은 다 스테이블 디퓨전 공부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패션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프로덕트, 건축 뭐 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덕트는 제품 디자인입니다. 제품 디자인, 뭐 공간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면은 제가 다 스테이블 디퓨전 저는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UX, UI 디자이너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식의 그 고차원적인 이미지까지 저희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AI 아트에 대해서는 네 실제로 이 아티스트들도 이제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형태로 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오늘 UX UI가 주제니까 요건 짧게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스노우 트린 잠깐 준비한 질문이 더 있었나? 네, 요 관련된 질문일 것 같네요. 네. 포트폴리오 만들 때 AR 적합하게 잘 쓴 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를 그 잘 쓰는 직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저한테도 이제 요청하시는 게 졸업생이 이제 좀 추천을 해달라. 그리고 좀 AI를 잘 써서 왜냐면 회사의 어떤 성격 DNA 자체를 회사도 이제 AI 중심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잘 이렇게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계속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면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주로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생성형 AI를 써야 되고 어떻게까지 이걸 그 정말 우리가 디테일한 세부적인 영역까지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들도 아직은 학습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병렬형으로 같이 가고 있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든 대학생이든 지금 똑같이 생성형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UX UI 디자이너들은 항상 이 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작업하신 능력들을 가지고서 또 실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결과물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내 가지고 내가 이런 그 작업을 만들었다. 나 AI 도입해서 썼다라고만 이렇게 언급하시기보다는 UX UI 디자이너는 사고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여러 가지 AI들 중에서 이 AI를 왜 썼고 이 AI를 쓸 때 어떠한 그 과정과 세팅을 통해서 사용을 했고 어떤 프롬프트들을 입력했는데 이런 프롬프트에 대한 체계는 어떻고 이 프롬프트를 왜 이렇게 어떤 원칙과 원리에 근거해서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그 과정과 이유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결과물만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AI 도입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 또 근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걸 썼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트폴리오에 같이 과정적인 측면을 잘 기술해 주시면은 이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보시고서 아, 이 사람은 AI를 그냥 단순히 껍데기처럼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본질적인 AI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고 또 UX, UI 과정을 진행하는 우리가 프로세스 상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두 가지의 그 접점을 잘 이해해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은 네, 그러한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훨씬 더 이제 파워풀하고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나 또 이직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노우트리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부분을 6주에 다 습득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좋은 점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게 교육과 실습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교육과 실습이 있고 여러분들이 실습 한 주간 동안 교육 받으신 내용들을 또 몇 가지 과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오시면은 그걸 또 피드백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수업하는데 화요일 날 먼저 교육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일부 실습을 진행해 보신 다음에 월요일 날 실습한 내용 가지고 거기 이제 피드백을 같이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하고 가져가시는 데까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UX, UI 디자인에 대한 능력까지 100%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UX, UI 디자인이 이제 깊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뭐 리서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UX, UI로 이제 전향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UX, UI에 대한 능력들도 요거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 과정을 통해서 AI에 대한 원리, UX와 UI가 만들었을 때 AI랑 만나는 그 접점 또 이해하시게 되고 왜 이 방법론들을 UX, UI 방법론 중에 선택해서 이제 사용한지까지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주간에 가져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는 그 이제 이것들이 왜 적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과정이 단순히 이번에 그냥 6주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AI 디자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떤 UX, UI 디자인과 관점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작업하시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시작에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원리가 생성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여러분들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게 짧게만 트렌드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학습한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원리들은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업이 완료되면 얻어가는 결과물들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 생성 AI에 대한 그 원리들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원칙들을 이해하셔서 프롬프트 세트를 다 만드시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UX, UI 디자인을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텍스트, 이미지, UI 디자인까지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도구들을 다 얻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가 이제 바뀌어도 거기에다 동일한 프롬프트들 또 내 과제 목표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이 도구 AI 도구들을 쭉 다 얻으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세미 프로젝트 형태로 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작업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몇 분 더 그래도 질문을 답을 하죠. SA님. 피그마가 업데이트 완전 추후 활용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클래스에서 이 모두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피그마 업데이트 부분 아까 중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피그마 업데이트 되는 거를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신청자 웨이트 리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슈가 약간 특정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애플의 그 날씨 기능을 이제 좀 뭐 베꼈다 뭐 이런 얘기 있어 일부 기능은 또 지금 잠깐 못 쓰게 해놓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업데이트가 완전 다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수업에서 다 쓸 수 이제 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네,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게 뭐 또 피그마 또 전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피그마의 모든 업데이트 과정들을 다 사용하지는 못한다. 완전히 활용 방법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거는 이번에 도입된 거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미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면은 지금도 피그마 업데이트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동안 우리가 텍스트 작성해 오던 것들을
텍스트 형태로 다 요청할 수 있고 UI 디자인 하던 것도 텍스트 형태로 요청하면은 거기에 대한 UI 디자인을 이제 작업을 해주고 필요한 이미지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랑 이미지에 대한 생성 원리들을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피그마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그마는 지금 제가 볼 때 가져가는 방향은 다른 도구 다 안 쓰고도 피그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가고 있잖아요. 그냥 야 너희 다 쓰지 마. 챗GPT도 쓰지 말고 저기 미드저니도 쓰지 말고 그냥 피그마 하나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해주게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미지 퀄리티는 미드저니만큼은 안 되고요. 그 스테이빌리티 AI에서 나온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미지 수준은 사실 못 따라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텍스트도 충분히 그만큼 소통할 수 있고 이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피그마의 업데이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피그마 업데이트 계속 되나가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도움이 돼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질문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보고 마쳐야겠네요. 네. 위에 실시간 질문이 묻힌 게 있었다고. 박진홍 님이 질문하셨네요. AI의 발전은 곧 레퍼런스가 될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야 할 텐데 AI 기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 레퍼런스가 부족해지면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GUI 트렌드 보면은 스퀘어모피즘에서 플래시였다가 그 두 가지가 합친 방향으로 요즘은 대세가 되었는데 인간이 직접 마우스로 그려가며 만든 것인데 A에게 새로운 GUI 스타일을 프롬프트로만 요구하면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으니 그것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AI가 어떤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야, 자꾸 이거 AI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뭐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블로그에 특히 블로그가 대표적이죠. 블로그에 사람들이 올리는데 제가 아는 동생도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과거에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포스팅을 하루에 한 세네 개 했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 통해서 한 20개씩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포스트를 올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는 많이 올라가지만 사실 인간에게 정말 이제 의미 있는 것들만 결국엔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막 올리지만 사실은 이제 쓰레기 같은 영상들은 이제 자꾸 노출이 적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보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들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AI로 이제 범람하는 시대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있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들은 가장 인간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만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는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AI가 굉장히 그 한 2년 사이에 발달했는데 요즘 디자인하시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시각화 시키시는 분들도 AI를 통해 가지고 AI만 쓰진 않고 또 자기가 AI로 만든 이미지를 또 개조해 가지고 또 개선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능력들은 AI를 통해서 더 발전할 거고 오히려 더 본질적인 거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계속 인간들이 많이 생성하지만 이제 AI가 만든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은 자꾸 이제 정제시키고 더 좋은 데이터들을 계속 많이 학습을 하면서 AI 기술도 점점 더 고도화가 이제 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이제 GUI에 대한 이 부분들 정말 이 플랫 형태로 이 바뀐 방향이 대단했죠. 이게 iOS 7부터였나요? 그때 이제 그 저도 좋아하는 조너선 아이브가 이 플랫 스타일을 가이드라인 만들어 가지고 애플에 대한 디자인이 플랫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거의 뭐 여태까지 계속 온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거의 바뀌지 않았고 아까 여기서 하신 대로 스퀘어 모피즘이랑 플랫이 살짝 합쳐진 형태로 지금 뭐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대세가 넘어가는 게 시각적인 부분은 공간 컴퓨팅으로 넘어가고 있죠. 네, 올해 초에 지금 이제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공간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히 이제 짚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처음 버전이기 때문에 써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계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공간 컴퓨팅 관점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UI에 대한 부분들도 또 변화가 이제 한 번 더 오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AI에게 새로운 GUI 스타일을 프롬프트로만 요구하면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으니 그것을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업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새로운 거를 제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은 예술성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드는 정말 창의적인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예술가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죠. 근데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존에 없었던 내가 새로운 영역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AI로만 당연히 안 되겠죠. AI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학습이 안 됐던 것들을 넣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써서도 이 데이터를 자기가 다 직접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그 인물을 이렇게 새로 제가 이제 만들어 오라고 이제 요청을 시켰는데, 한 학생이 되게 독특한데 매력적인 인물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이제 물었더니 자기가 고양이를 합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은 인물을 만들 때 보통 사람을 가지고 여러 명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보통 합성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는 일부러 합성을 시키면서 사람에 대한 이미지랑 같이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를 몇 군데 살짝 넣어가지고 합성을 시켰더니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GUI 스타일을 학습시키고 할 때도 기존에 이제 뭐 프롬프트로 단순 생성된 이미지만 다시 학습시키고 다시 학습시키고 이런 관점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접근하시고 싶다면은 GUI에 그동안 넣지 않았던 다른 데이터 이미지들도 포함시켜서 학습시키면은 우리 새로운 결과들을 만드는 거에도 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정 자체도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게 AI의 이 생성 원리, 그리고 AI를 우리가 어떻게 요청해 줘야 될지에 대한 그 체계적인 어떤 요청 방식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 2의 수업으로 나와 있는데 화요일 날 수업을 해요. 화요일 날 이제 2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이 교육과 학습하고 실습 또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과제를 이제 내드려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작업을 해보시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딥니까? 그 디스코드 상에다 이제 올리시게 되면은 거기서 월요일 날 저녁에 다시 또 모여요.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것들이 잘 됐는지에 대한 제가 이제 피드백 같이 드리고, 같이 또그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작업하신 것들을 서로 간에 또 발표도 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집단 지성이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접목을 해보게 됩니다. 네, 총 6강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시간 수업하고 또 실습 평가는 이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화요일 날은 2시간이고요. 월요일 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답변을 달아주셨군요. 네. 네, 쭉 어느 정도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막 AI가 나오니까 우리가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항상 변동성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변화의 시기들을 같이 한번 내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하시게 되면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그 UX UI 디자인을 제가 석사 때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취업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때는 진짜 사용자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라고 하면은 삼성, 뭐 LG 이런 데서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조사 한 번만 해봤었대요. 포트폴리오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이 UX UI 조직을 막 이렇게 새로 만들면서 이 기업에서 이런 그 인원들을 막 늘려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기업 가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 끝날 때쯤 되니까 대기업의 팀들이 다 어느 정도 세팅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세팅이 되면서 1년에 디자인 몇 개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많이 안 뽑으니까 이제 에이전시 쪽으로도 많이 이제 취업들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었고, 이제는 또 학부에 뭐 그렇잖아요. 학부에도 UX UI 디자인 학과 다 생기고, 대학원에도 UX UI 디자인 학과가 막 공대에도 있고 디자인대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생산은 많이 되고 위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과거보다는 약간 적어지고 이제 이러니까 그 사실은 그 어떤 경쟁력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옛날만큼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더 그만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근데 지금의 시기는
과거에 UX UI 디자이너가 원래 없었잖아요. AI 디자이너 시대, 이 UX UI 디자인 업무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들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적으로 훨씬 경쟁력과 이런 좋은 면들을 가져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이 추후에 강의 개설 예정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네, 강의 개설 예정이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과정만 7, 8월만 같이 라우드 클래스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시기에 또 학생이신 분들은 또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기에 같이 또 교육과 실습에 또 참여하시면서 유익을 많이 또 가져갈 수 있으면 이제 좋겠고요. 또 아까 매니저님 말로는 네, 오늘이 또 저기 뭐 할인 등록 네, 마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또 등록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즐겁게 6주간 아주 좋은 수업들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다들 퇴근하시고 피곤하신 시간인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남은 기간도 좀 하루하루 계속 업데이트를 따라가면서 교육과정 업데이트하는 게 저의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 강의 들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저도 살아가는 어떤 보람을 또 많이 느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또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면 되겠죠? 네, 호스트는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